자, 오늘은 식물과 에너지 중에 광합성과 식물의 호흡을 할 겁니다. 광합성,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다시 보자. 이거 외우세요. 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엽록체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자, 필요한 재료는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빛에너지, 생성물은 산소와 포도당이다. 외우세요. 자, 이 반대 과정은 호흡입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반대 과정이다. 엽록체라는 건 식물세포에 들어있는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로 주로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습니다. 엽록체에는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에 있는 엽록소가 있고요. 엽록소 때문에 엽록체와 식물의 잎이 초록색을 띠는 거예요. 자, 물은 뿌리의 뿌리털에서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잎의 기공통에서 흡수하고, 빛은 엽록소에서 흡수하고, 포도당은 최초의 생성물, 저장은 녹말 형태로 한다. 기억해놔. 녹말 형태로 저장한다. 자, 산소는 기공통에 방출된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건 포도당입니다. 잎에 임시 저장되는 형태는 녹말, 이동은 주로 밤에 설탕 형태로 이동하고요. 저장은 녹말 형태다. 양분의 이용, 에너지원, 식물체 구성, 저장을 한다. 다시 봅시다. 자, 얘는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물은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된다. 다음,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이 포도당은 잎에 임시로 녹말로 저장합니다. 그랬다가 필요할 때 다시 설탕으로 만들어요. 설탕으로 만들어서 이 설탕은 체관을 통해 주로 밤에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산소는요,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포도당의 이동은 주로 밤에 체관을 통해 합니다. 다시 물은 물관을 통해서. 자, 포도당은 체관을 통해서. 자, 포도당은 초기산물이고요. 잎에 임시 저장할 땐 녹말 형태로, 이동할 때, 체관을 통해 이동할 땐 설탕 형태로 기억해놔. 저장 기간 안에 녹말로 저장한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 확인하는 겁니다. 검정말을 놓고 빛을 비춰주면 얘가 광합성할 거다. 그지? 어떤 기체가 이렇게 나왔어. 모은 거야. 자, 이때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활활 타오른다. 아, 산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햇빛을 비춰서 검정말이 광합성하도록 하면 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줘요. 1%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주면 이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줍니다. 검정말에. 자, 그 다음 기체를 모은 다음에 콕을 열고 향 불꽃을 가져가면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산소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광합성 결과 생성된 기체는 모든 물질을 태우는 성질이 있는 산소다. 잘 기억해 놓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확인, BTB라는 시약이 있는데 이건 브롬, 티몰, 블루라는 시약이야. 자, 하늘은 높아, 블루 스카이 높아 이렇게 온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성이야. 그러면 BTB가 노란색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염기성이 돼. 푸른색이 된다. 자, 노노프, 노파, 노노프 이렇게 외워요. 이산화탄소 산성이다 기억해 놓고요. 입김을 다 불어 넣었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산성이니까 BTB가 다 노란색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광합성할 수 있도록 물풀을 넣어주고, 여기는 물풀 넣은 다음에 은박으로 쏴버린 거야. 그럼 여긴 광합성이 일어날 거고, 얘는 호흡이 일어날 거야. 자, 여긴 광합성이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거고, 얘는 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긴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광합성하니까 여긴 광합성 못하고 호흡만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산성이 되겠다. 그치? 얘는 염기성이 될 거야. 그럼 BTB가 산성 쪽은 누구냐? 산소 쪽으로 가면 노란색이 되지. 그치? 그러면 얘는 산성이니까 노란색이 된 거야. BTB가. 자, BTB가 줄어들면 푸른색이 되니까 얘는 염기성 푸른색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그대로죠? 아무 반응 없으니까. 그래서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일어나며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실험입니다. 시험이 꼭 나오니까 잘 암기해 놓으세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자, 빛세기가 세지면
계속 광합성이 늘어나다가 어느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이때 빛의 세기를 세게 해도 더 이상 광합성이 늘어나지 않는 이 시점, 처음 지점을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가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의 세기를 세게 해도 자, 이 하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광합성량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너를 밥 한 그릇 먹이고 일을 시켜. 일한다. 밥 한 그릇만큼. 두 그릇 먹이고 일 시켜. 밥 두 그릇만큼 일하겠지. 밥을 많이 먹여. 그렇다고 해도 너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지, 그지?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많아지지만 0.1%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아까랑 똑같은 경우다. 다음, 자, 체온 범위 35에서 38도에서 최대로 광합성을 많이 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효소가 다 파괴돼. 효소가 파괴돼서 40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줄어들어. 적정 범위는 35에서 38. 온도가 낮아지면 좀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얘도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광합성량이 줄어들어요. 증산작용, 잎의 구조와 기공. 잎의 구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잎의 표피에는 앞면, 뒷면에 있어요. 얘는 엽록체가 없고 광합성 못합니다. 다음 책상 조직은 엽록체가 많아요. 그래서 광합성 합니다. 다음 해면 조직은 엽록체 있어요. 광합성 합니다. 그 다음에 물관, 체관. 우리가 잎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잎맥. 요 잎맥이 위쪽이 물관이고 아래쪽이 체관이에요. 이거 잎맥이다. 다음에 잎의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요. 기공은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변세포로. 그 다음 공변세포는 잎의 뒷면에 있는데 표피 조직 중에 유일하게 엽록체가 있고 광합성을 해요. 표피는 잎의 가장 바깥쪽 부분을 싸고 있는 한 겹의 세포층이고요. 표피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공변세포가 있습니다. 기공은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공변세포가 두 개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공변세포가 이렇게 두 개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공간이 기공이야. 다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드나드는 통로다.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서는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잎맥과 줄기, 뿌리 속의 물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린다. 무슨 소리냐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야 물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 너가 있는데 자, 밥을 먹었어. 자, 똥을 싸야 내장이 비워져야 밥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얘가 물이 빠져나가야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물이 상승된다고? 너무 더럽나? 하여튼 증산작용,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거야. 공기중으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물 상승의 원동력이 돼. 그러니까 이파리에서 물이 빠져나가줘야 물이 상승된다. 잎은 물이 잎맥에 물관을 거쳐 광합성에 이용되거나 자, 증산작용으로 수증기가 되어 공기로 나가게 되고요. 줄기에서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물관을 거쳐 잎으로 이동하게 돼요. 뿌리는 땅속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따라 줄기로 이동하게 된다. 증산작용의 확인. 여기 식용유 뿌려서 식용유 얹어놔서 물이 증발되는 거 방지해 주고요. 여긴 그냥 빛만 비춰준 거고 여긴 나뭇가지 꽂은 거고 얘는 나뭇가지 꽂고 잎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닐로 싸는 거예요. 얘는 잎이 없고 나뭇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높이 변화 없고요. 증산작용 없어요. 여기는 잎이 있고 나뭇가지 꽂아놨어. 자,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수면이 줄어들어요. 다음 얘는 잎이 있고 나뭇가지가 있는데 비닐로 씌워놨어. 그래서 비닐에 물방울이 맺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잎이 없으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기공은 문제 꼭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기공의 열림 닫힘. 자, 낮에는 기공이 열리고요. 증산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비쳐도 빛이 비쳐도 광합성을 못해서 포도당이 안 생겨. 그런데 요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다? 엽록체가 있어 이렇네. 엽록체가.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광합성하면서 포도당이 축적돼. 그러면 바깥쪽보다 안쪽의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자꾸 들어와. 그럼 팽팽해지면서 열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광합성을 해서 여기 포도당이 축적돼요. 그럼 표피세포에서 공변세포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왔으니까 팽팽해지면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공이 열립니다.
곤변세포의 특징, 기공을 둘러싸고 있고요.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띱니다. 광합성을 하고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여요. 안쪽이 두꺼우니까 바깥쪽은 잘 늘어나는데 안쪽이 잘 안 늘어나요. 그러면서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자, 뿌리의 물이 이까지 상승하고요. 기공으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광합성 많이 하게 돼. 자, 밤에는 기공이 닫힌다. 증산작용 안에서. 증산작용이 잘 일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아요. 햇빛 강할 때, 온도 높을 때, 바람 강할 때, 습도 낮을 때, 건조할 때. 증산작용의 역할, 체온 조절을 해주고요. 체내 수분량 조절해주고, 물 증발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춥니다. 물 상승의 원동력이에요. 증산작용 과정 한번 보자. 자, 엽록체는요, 공변세포에만 있습니다. 표피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빛이 비치면, 여긴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축적됩니다. 축적돼요. 그러면, 곤변세포의 농도가 표피세포보다 온도가 높아.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반투과성막이라고 해요. 물만 이동합니다. 물만 이동할 수 있는 막이다. 자, 여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농도가 진해요. 농도가, 이쪽이 진해. 그러면, 농도가 옅은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이동해 갑니다. 나머지 용질 입자는 너무 커서 이동을 못해요. 용질 입자는 이동 못한다. 자, 이 상태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점점점 물이 이동해 가니까 이쪽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져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팽팽해지고 안쪽 세포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아. 그래서 얘가 기공이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팽합이 증가되고 기공이 열리면서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 식물의 호흡. 앞에서 우리가 광합성을 배웠어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비단해주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죠. 양분을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면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식물의 호흡, 산소 이용해서 양분 분해합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일어나야 된다. 잘 기억해. 24시간 항상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호흡은 24시간 편의점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반면에 광합성은 빛이 비칠 때만 일어난다. 포도당 산소를 이용해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에너지가 훨씬 높은 거고요. 물, 이산화탄소는 에너지가 낮은 거야.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다. 호흡에 필요한 물질, 포도당, 광합성 결과 생성된 양분이고 산소, 광합성 결과 생성되거나 공기중에서 흡수합니다. 생성되는 요소, 이산화탄소, 광합성이 이용되거나 공기중에 방출하고요. 에너지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등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식물 호흡의 확인. 자, 어두운 곳에 시금치를 놔뒀고요. 그 다음에 여긴 석회수 놨나요? 자, 이건 아무것도 안 놨네요. 어두운 곳에. 자, 그러면 페트병의 공기가 석회수를 통과합니다. 페트병의 공기가 석회수를 이렇게 통과해요. 그러면 시금치를 놓은 것은 호흡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됩니다. 여기는 뿌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석회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하고 식물의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한 실험입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서 정리했으니까 잘 보세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요.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광합성은 빛을 비칠 때 낮에만, 호흡은 24시간 항상.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양분과 에너지. 자, 광합성하면 무기물을 유기물로 양분을 합성하게 되고요. 에너지 저장, 흡수하게 됩니다. 호흡은 유기물을 무기로 분해해서 양분 분해하고요. 에너지 발생시킨다.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보면요. 자, 아무것도 없으면 촛불이 타다가 산소를 다 소모해버리니까 금방 꺼져. 자, 식물을 같이 놓으면 좀 더 오래 타요. 왜냐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요. 산소를 늘려요. 그러면서 산소를 얘한테 공급해주니까 좀 더 오래 타는 거예요. 다음에 빛을 차단시키면 얘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 산소를 흡수하고요. 이산화탄소 방출해버려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빨리 산소를 소모하게 되면서 얘가 빨리 꺼져.
빨리 소모돼서 가장 빨리 꺼진다. 식물의 기체 교환. 낮에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근데 광합성이 더 많아서 산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산화탄소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아침 저녁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외관상 기체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뭔 소리인지 다시 보자. 내용이 어렵지, 그지? 자, 낮에는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하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는 늘어나요.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요. 자,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합니다. 그러면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많아져요. 그러면 두 가지 기체가 관여하니까 복잡하잖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한번 하자. 그러면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이산화탄소 줄어드는 양이 증가량보다 많은 거야. 이산화탄소 감소량이 이산화탄소 증가량보다 많아.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여. 여기까지 이해됐지? 다음 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했어. 자,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으면 감소량과 증가량이 같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하면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으면 이산화탄소 줄어드는 양보다 늘어난 양이 더 많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체크할 거예요. 자, 하루 동안 우리는 호흡을 해서 이 정도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증가량이에요. 이만큼이다. 계속 이산화탄소 방출해. 24시간 내내 방출. 자,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지금 금방 했고요.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광합성에서 이게 이산화탄소 흡수량입니다. 이만큼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에요. 자, 그래서 요 빨간 선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이니까 이산화탄소 감소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만큼 방출되고 요만큼 흡수된 거지. 그러니까 이만큼 방출된 것처럼 보여. 여기서는 이만큼 방출되고 이만큼 흡수된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방출된 것처럼 보이고 점점점 방출량이 줄어들지, 그지? 그런데 아직도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방출되고 있어. 여기는 이산화탄소 방출량보다 흡수량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이만큼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자, 이쪽은 다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지. 여기도 같네, 그지? 이쪽은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요. 양끝이.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은 지점이 나타나. 그래서 이걸 보상점이라고 한다. 좀 이따 다시 할게. 다음, 이쪽은 광합성에 의해서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죽은 거고 호흡에서 이만큼 방출된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밖으로 방출되겠네. 이산화탄소 방출. 보상점이란 건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광합성에 의해 발생한 산소가 호흡에 모두 쓰이므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하루에 2번 일어난다. 다시 보면요. 보상점에서는요. 만일 이산화탄소가 10개 줄어들고 산소가 10개 생성됐어. 근데 호흡량도 같기 때문에 얘는 산소가 10개 줄어들고 -10 이산화탄소가 10개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이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늘어난 양, 줄어든 양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보상점이다. 자, 그러면 밤과 새벽은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 그러니까 광합성 안에 뭐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 호흡만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됩니다. 낮에는 오전과 오후는 광합성량보다 호흡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낮에는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밤에 숲에 들어가서 우리가 밤에 갔어, 밤. 달이 떴네. 자, 이 맑은 산소 하면 틀려요. 이산화탄소 내보냅니다, 밤에. 그러면, 이 맑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좀 또라이 같지만. 다시 정리하자. 광합성과 호흡 비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낮에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방출. 그러면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산소 늘어날 거예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에너지 저장, 합성하는 반응이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 24시간 편의점이다. 기억해라.
자,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산소 줄이고요. 이산화탄소 늘립니다.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고요. 에너지 발생시키는 분해 반응이다.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무기물에서 유기물, 양분 합성하게 되고요. 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급해줍니다. 다음,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 만들어요. 잎의 기능은 광합성, 엽록체의 빛을 이용해서 포도당 합성하고요.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공변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증상작용, 식물체의 수분을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고요. 호흡작용,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 기공에서 일어난다. 증상작용도 기공. 잎의 기능 잘 기억해 놓고요.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 사용, 생성,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저장된다. 이동,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 사용, 식물의 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고요. 식물의 몸을 구성합니다. 식물 생장에 이용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저장하고요. 녹말로 저장한 놈은 감자, 줄기에 저장하는 거고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고구마는 뿌리에 저장하는 거고. 자, 포도당 형태로 저장한 놈은 양파, 자, 비늘잎에 저장하는 거고요. 포도는 열매의 포도당 형태로. 자, 단백질 형태로 저장한 놈은 콩, 씨에 저장하는 거고요. 지방 형태로 저장한 놈은 씨에 저장하는 놈, 땅콩, 씨에 저장하는 거, 깨.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놈, 사탕수수, 줄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환상박피 실험인데, 우리가 식물을 보면요. 자, 형성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형성층입니다. 형성층. 그 다음에 이렇게 껍질이 있겠죠? 자, 안쪽은 물관. 아래에서 위쪽으로 물을 이동시켜주고요. 자, 바깥쪽은 위에서 아래로 양분을 이동시켜줘요. 양분이 위에서 아래로. 이게 체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깎아버린 거예요. 다 드러낸 거야, 이쪽을. 깎아버렸어. 그러면 안쪽에 물관은 살아있는데 바깥쪽 체관이 다 죽은 거야. 그럼 체관은 위에서 아래로 양분이 내려오다가 못 내려와요. 그런데 물관은 올라갈 수 있네요. 안쪽에 살아있으니까 여기 물관 살아있네요. 그래서 물관 살아있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위에서 양분이 내려오다가 못 내려가니까 여기 양분이 다 쌓여.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위쪽 열매는 커집니다. 아래쪽으로 양분이 못 내려오니까 열매가 작아요. 아래쪽은. 그래서 식물 줄기의 바깥쪽 껍질을 고리 모양을 벗겨낸 거야. 체관이 잘린 거지. 그럼 체관이 제거돼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 못합니다.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열매가 크게 자라요. 이걸 환상박피 실험이라고 한다. 고리 환자, 고리 형태로 박피, 껍데기를 벗겼다. 기체 교환 장소, 잎의 기공, 뿌리의 표피, 줄기나 잎의 피목, 나무 줄기, 뿌리 등 껍질이 뚫려있는 작은 구멍이고요. 식물의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 기체 교환,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 기억해 놓고요.